오셨다. 많이 오셨어. 제가 여기 모란시장에 온 것이 30년 만에 처음 왔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여기 성남에서 몇 개월을 내가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에 여기 시장 보러 왔었는데, 그때는 여기 다 앞에가 논밭이고 뭐 참 형편없었는데 너무 놀랍네요. 천지개벽했습니다. 와보니까 이와 같은 좋은 나라를 왜 북한의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지금 문재인은 마음이 급해서 지금 4월 15일 총선도 잘 요놈이 지금 머리 굴리는 걸 보면 중국에서 온 그 폐렴 전염병 그걸 빙자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래서 선거가 불리할 것 같으면 선거도 연기하려고 하는 이런 공작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판을 지금 6대4에서 다시 거꾸로 6대4로, 제가 6월 8일 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때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6대4로 분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국민들에게 진실을 호소한 결과 이제 지금 우리는 6대4 내지는 7대3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이놈이 지금 아주 지금 살살 머리를 굴리려고 하는데 어림도 없어. 이놈아, 꼼짝 말어. 북한의 아우지 탄광으로 갈 준비만 하고 있으라. 지금 이제 울산시장 선거 불법 총지휘자가 문재인이란 것이 공소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소장에서 대통령의 중립 의무가 위반되었다, 이게 공소장에 딱 들어간 걸 보니까 문재인의 지금 목에다가 칼을 딱 댄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추미애 이 사람은 공소장을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별 팔광 다 떨다가 동아일보 기자에 의하여 다 폭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내가 광고를 낸 제목 그대로 지금 문재인의 범죄 행위는 3.15 부정선거, 그것 때문에 4.19가 일어났습니다. 3.15 부정선거보다가 훨씬 그 선을 능거했다고 보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4.19 같은 지금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기의 폭풍전야의 상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하지 말고 빨리 기어 내려오라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꼭 모가지에 끌려서 나와야겠나? 3.15 부정선거보다가 더 악랄한 범죄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또 지금 돌아오는 4월 15일 날 결정적인 지금 부정선거를 하려고 모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요 국민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저놈은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범죄 행위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 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성남시 여기에 또 모란시장에 우리 여기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왜 도대체 저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문재인 하야를 또 이렇게 말하는가? 특별히 성남은 좌파 도시로 유명하고, 이 성남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이 성남이. 왜 그런 이유를 내가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우리가 무슨 정치적 감정 때문에 이런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여러분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전국 다니면서 이 영상을 틀어주고 이놈을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다 죽여야 된다 그래. 에? 내가 한 말이 아니요. 다시요.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보니까 여기 성남이 소리가 제일 세네. 아니 성남이 좌파 도시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죽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놈이 지금 대통령을 헤쳐먹고 앉았다고 이놈이. 그뿐 아니에요. 그 밑에서 비서들 연설 써주는 사람들은 이거보다가 100배 1000배 더한 놈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저 사람들의 목적지는 뭐냐,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는데 그동안에 조국을 통하여 하려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를 또 넣어가지고 실패하니까 이제는 4월 15일 선거를 통해서 200석을 만들어가지고 평화헌법을 개헌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찍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나오신 걸 보니까 반드시 대한민국은 지켜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좋은 연사들이 많이 계셔서 한마디만 하고 가는데, 피 흘리지 않고 이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돌아오는 2월 29일 날 3.1절 대회입니다. 3.1절 대회에서 작년에 모였던 10월 3일 보다가 3배 5배 모여서 전 국민이 이승만 광장으로 2천만 명이 뛰어나오면 피 흘림이 없이 혁명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광주 사태 알지요? 광주 사태. 광주 사태보다가 10배가 더 큰 피 흘린 사건이 이번에는 광주가 아니라 가문 광장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아무리 좌파 빨갱이 종북 주사파가 광란을 부려도 이미 70년 동안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 자유에 대한 맛을 우리는 이미 본 것입니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이 심어놓은 4대 기둥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 세 개를 받치는 밑에 받침이 뭐냐?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것이 벌써 70년 동안 전 국민들 속에 뼛속에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잠시 일시적으로 문재인에게 착시현상이 일어나서 문빨도 되고 대깨문도 되고 이렇게 국민들이 넘어갔을지라도 막상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자칭 나는 좌파입니다, 난 대깨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뭐 한다니까 한번 여기 간첩으로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분에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막상 여러분 문재인이 뭐 대깨문도 좋고 다 좋은데 막상 4월 15일 날 선거에서 200석을 얻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만약에 갖다 바친다면 아무리 좌파요 대깨문이요 아무리 주사파라도 동의하겠습니까? 동의해요? 결과적으로 문재인의 본색이 딱 나오면 그때 가서는 반대하면은 반드시 광주 사태 같은 10배의 피 흘림이, 왜? 문재인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일생 마지막 일생기에 한 번인데 대통령 또 하겠냐고요? 없어요. 다시는 이번에요 정권이 뒤집어지면요 좌파 주사파들은 절대 정권 못 잡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광주 사태보다 10배 더 이상 가는 피 흘림의 사건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뻔해요, 뻔해. 그러니까 광주 사태 같은 10배의 피 흘린 사건이 이번에는 희생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겠죠. 가해자는 빨갱이들이 가해자가 되겠죠. 공격하는 자가 뭐 경찰을 세워서 하든지 뭘 세워서 하든지 군대 계엄령을 통해서 하든지 뭘 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번에 3.1절 대회에 2월 29일 날 가문 광장으로 2천만 명이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4.19 때는요,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정확한 인원 모르지만 300약 50명인가. 나도 그 수유리에 4.19 묘지에 가끔 가다가 기도하러, 또 봉산에 기도하러 가다가 보면 있어요. 가끔 들려서 나도 묵념도 하고 고개도 숙이고 하지만은 펄펄 끓는 학생들이 인생을 다 살아보지도 못하고 4.19 때 희생이 됐다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번에 이 사건은요, 반드시 보십시오. 아마 한 10,000명 가까이는 죽을 겁니다. 누가 죽냐? 제일 먼저 정강훈 목사부터 죽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죽을 용기 있는 사람은 두 손 들고 만세. 그거 봐요. 다 들잖아. 다 들잖아. 이런 더러운 세상 보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북한한테 나라를 넘겨주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살겠습니까? 봐요. 다 손드잖아요. 다. 우리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나라를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겨준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겠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5.16 때는 박정희 소장이 아주 지혜롭게 혁명을 잘 지도를 해서 군인들이 혁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16 때는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5.16 혁명을 위대한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혈혁명이에요. 무혈혁명. 맞죠? 전두환의 12.12 혁명은요, 죽었어요. 군인들이 정승화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그래서 인류사의 모든 혁명은, 피가 없는 혁명은 없어요. 모든 게 피가 전제되어서 하는데, 이번에 하는 우리 혁명은 한 사람도 피 흘리지 않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29일 날 2천만 명이 가문광장으로 뛰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부터 아무리 바빠도 그날 다 나오시기로 약속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한 단계 더 높여서 혼자 오지 말고 10명씩 인도하여 오시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강훈 목사 다 좋아. 작년 1년 동안 당신이 목숨 걸고 건강도 안 좋은데 강원에 와서 연설하고 전국 돌면서 하는 거 유튜브 통해서 다 봤어. 조금 전에도 내가 여기 올라오는데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아주머니인지 색신지 젊게 보인 우리 여성 한 분이 돈을 100만 원 가지고 와서 내 손에 주면서 막 울어요. 울어. 아우, 나는 그때마다 나는요, 집에 가서 나도 울어요. 나도 울어.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장사해서 요즘 장사 잘 안 되잖아. 이따가 이건 김문수 지사님 전공 과목이니까, 김문수 지사님은 경기지사를 2번 했으니까 모란시장 잘 알더라고요. 잘 알아. 아주 도사요, 도사. 요즘 여기 시장터에 장사 됩니까? 내가 어제 그저께도 강화문에 가는데 하루에 차를 가지고 용달차 하시는 분이 목사님 하는 거 내가 다 보는데 반드시 문재인 저놈을 빨리 끌어내주세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기 전에는 하루에 15만 원 벌었대. 15만 원. 근데 지금은 하루에 3만 원밖에 못 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불쌍해가지고 상품권 10만 원짜리 한 개 줬어. 그 아저씨한테. 지금요 전국에 상가고 뭐고요 다 그냥 야잘났어요. 야잘났어. 그런데도 저 문재인 저놈은요 언론을 통하여 착시현상을 계속 일으켜서 올해도 기자회견 하면서 뭐라 그래요? 경제가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고. 저놈을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하자고? 이 자식이 말이야. 이 나쁜 자식이 말이야. 대한민국이 살기 어렵다고 해서 지 딸은 태국에다 갔다가 이사시키놓고 거기서 말이야 좋은 데 살게 해놓고 말이야. 이 자식. 국민들을 이렇게 못 살게 만들고 뭐야.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우리가 혁명을 완성하려면 우리가 이번에 한 번 기회밖에 없는데, 정강훈 목사 다 좋아. 다 좋고 찬성했어. 나도 헌금도 했어. 다 좋은데 왜 또 요즘 와서 무슨 정당이야 정당. 왜 선한 말이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김문수를 꼬드겨가지고 김문수를 꼬드겨가지고 저 서랑 김문수한테 말이야 괜히 자꾸 뭐 병들게 해가지고 왜 정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3%가 있거든요. 100명 중에 3명이 있어요. 왜? 인터넷 댓글에 들어가서 숫자를 세알아 보니까 100개 중에 3명이 정가군 개새끼 죽을 새끼 뭐 이제부터 강화문 안 가 이 개자식아. 그래서 내가 오지 마라 이 개자식아 그랬어요. 오지 마라 이 개자식아. 그런데 왜 정당이냐? 이 이유는 뭐냐?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여러분에게 내가 물어보겠어요.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문재인 저놈을 끌어낼 수 있어 없어? 봐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대답하잖아. 모든 진지를 우리가 다 이겼는데 정당 하나가 못 이기는 거예요. 정당 하나가. 거기다가 황교안 대표는 뭐 문재인하고 무슨 영수회담 하겠다. 아이고 참 정신 나갔지. 정신 나갔어. 영수회담? 정신 나갔어요. 아니 우리는 문재인을 끌어내려고 그러는데 뭐 영수회담이요? 지금요 이제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이 초점이 자유통일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주제의 싸움이요. 자유한국당은 주제가 뭐냐? 문재인 정책 심판이거든. 정책 잘못된 걸 심판하겠다. 이게 4.15 선거의 주제더라고. 자유한국당이. 우리는 정책 심판이 아니요. 문재인 저놈을 끌고 나오겠다는 거야. 이 주제의 싸움에서 우리가 97대 3으로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의하십니까? 진짜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무혈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제 3.1절 대회를 통하여 다 끝내시기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리고 이 정치는요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 싸움을. 뭐 할 줄 알아요? 정치는 선비놀이가 아니라니까. 선비놀이가. 작년 한 달 전에 연말에 3대 악법을 힌도 한번 못 써보고 내주는 거 보라고. 저거 정신 나갔지. 그래서 정치가의 제1번은요 싸움이고 대통령의 제1번의 사명은 뭐냐? 전쟁을 수행할 줄 알아야 돼. 전쟁을 수행할 줄 모르는 사람은 대통령의 제1번이 안보란 말이야. 안보가 뭐냐? 전쟁을 집행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황교안 대표님이 대통령 된다 해도 전쟁을 집행할까 나는 의심스러워. 전쟁 결정하는데 2년 걸릴 것 같아 내가 보면. 전쟁 결정하는데 아이고 또 생각해보고 저 참모총장 일로 와봐. 지금 대포가 몇 개 있어 뭐 계산하다가 2년. 헛방이에요 헛방. 이 모든 싸움은 김문수처럼 해야 돼요. 속전속결로. 동의하십니까? 그런 김문수가요 나라를 구할지 한번 우리 모셔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지. 한국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재 지금 전쟁하고 있는 폐렴 바이러스도 있는데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성남에 여기 우리 아까 가보니까 저 꽁도 걸어놓고요. 저 꽁은 사실 우리 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모란시장 안 오면은 꽁 보기 힘들죠. 저도 이 모란시장 와서 오늘 저 꽁도 걸어놨는데 아주 이쁜 꽁도 있고 토끼도 있고 이 아름다운 우리 모란시장, 서울, 경기, 인천 저 충청도에서도 모란시장에 장보러 많이 오시죠. 여러분은 광주군 중부면 그리고 낙생면 이 판교면 이쪽에 광주군에 이 산 꼭대기 국유림을 깎아 가지고 서울 청계천 이쪽에 있던 판잣집 뜯어다가 여러분 국유 살림 속에 나무를 베고 집어 던져 놓고 거기에 텐트 하나씩 나눠주고 살아라. 그래서 바로 텐트촌 달동네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에서 버림받고 철거되고 돈 쓰지 않으려고
광주군의 국유림, 국가에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내던져 놨는데 텐트 하나에 제가 그때 대학 다니면서 저도 운동권이라서 여러분 청계천 판자촌 갔다가 여러분 다 뜯겨나서 이 광주에 왔을 때 제가 광주 그 산꼭대기에 판잣집이 아니라 그 텐트촌에 가보니까 텐트 하나에 10집이 살아요. 배가 고파 아기를 삶아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여러분 배고픔과 그 차별과 그리고 아무 일자리도 없고 물도 안 들어오는 이 산동네에서 여러분은 경기도 최고의 도시 성남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차별받고 버림받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정신으로 이 성남을 여러분의 손으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거기에 제가 도지사 할 때 바로 경기도 건물에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이 만든 회사입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만든 그 에디슨이 만든 제너럴 일렉트릭 GE 그 연구소를 세계 30개 있는데 우리 바로 여러분의 성남 판교의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단지에 6개 층의 건물을 모두 그 세계 제1등 기업 GE 제너럴 일렉트릭에다가 연구소를 줬는데 지금 발전해서 세계 최고의 연구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판교 단지 자체가 지금 강남 테헤란 단지 그 비싸고 좁고 근무 환경이 안 좋은 그 젊은이들의 IT 기술자들이 모두 이 판교에 와서 세계 최고의 IT 밸리를 여러분이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렇게 성남은 가장 악조건 속에서 가장 버림받는 가운데서 여러분은 세계 제1의 최첨단 산업과 기술과 연구단지와 젊은이들의 그 꿈의 도시를 여러분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남이 어떻게 됐습니까? 은수미 시장이 어제 재판받은 거 아시죠? 300만 원 받아서 시장 선거 새로 해야 되겠나. 아까 저기 가니까 토끼 우리 문영 산토끼 집하고 저기 또 가니까 딴 집에서 전부 저보고 묻더라고요. 선거 다시 합니까? 그런데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수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맹이라 그럽니다. 조국이가 산호맹 빨갱인 거 아시죠? 은수미가 조국이 위에가 은수미입니다. 여러분 은수미가 키도 작고 여자지만은 은수미 밑에 조국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은수미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남한 사회주의자 동맹의 바로 중앙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위원 최고위 층이 바로 은수미, 여러분이 손으로 뽑았던 그 성남시장입니다. 은수미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완전히 빨갱이요 반국가단체의 가장 수계 신용복이하고 같은 급이 은수미입니다. 이 은수미를 6년 동안 은수미가 1992년부터 98년까지 6년 동안 이 어린 여성이 감옥 살다가 왔는데 빨갱이 감옥을 살고 온 겁니다. 제가 이거 만약 거짓말이면요 제가 견디겠습니까? 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은수미를 김대중 대통령 때 풀어줬어요. 1998년 풀어줘서 다시 대학에 가서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노동연구원이 있다가 이 더불어민주당 거기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한번 하다가 이 문재인이 있을 때는 바로 조국이하고
조국이 위가 은수미란 말입니다. 조국이가 더 높은 게 아니고 원래는 조국이 위에 은수미고, 그래서 징역을 조국이는 한 6개월밖에 안 살았어요. 은수미는 6년을 살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 가석방을 해서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저도 감옥을요 2번 갔지만은 2년 6개월밖에 안 살았어요. 저도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빨갱이였어요. 저보다 6년이나 어린 여성이 6년이나 감옥 산다면 얼마나 빨간지 아시겠죠? 대한민국을 그냥 다 이 성남의 가스단지나 이런 거, 가스 기지 이런 거 다 폭발시키고 저유소 이런 거 폭발시키는 끔찍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피땀 흘려 만들어놨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자고 하던 것이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에요. 거기에 주범이 은수미란 말입니다. 그 은수미를 문재인이가 같은 다 빨갱이들이니까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바로 비서관으로 뽑아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성남시장에 나왔는데, 여러분은 그때 문재인이 잘 나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청와대에 근무를 하고, 조국이가 또 저 멋있는 잘생긴 남자 조국이 바로 위에 빨갱이니까 잘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투표로 은수미를 빨갱이를 시장으로 뽑았는데, 이게 단순한 빨갱이가 아니라 바로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조국이도 기생충 아시죠? 자기 새끼 좋은 대학 보내려고 온갖 가짜 서류 위조하고, 또 펀드, 사모펀드에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국이 범죄 중에요 드러난 게 반도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드러날 겁니다. 그걸 막으려고 추미애를 또 법무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팔다리를 다 자르고 있죠.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 잘하고 있습니까? 청와대에도 그냥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가서 청와대도 이 범죄 자료를 우리가 다 찾아야 되겠다, 청와대 비서실에 바로 압수수색을 가는 이런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